무의식에 우리는 인간은 굉장히 똑똑한 이성이 모든 결정을 한다고 믿으시죠? 저희가 엊그제 연구실에서 강의할 때 이 빙하를 이렇게 그리고요. 표면 위에 이렇게 나온 봉긋한 고기가 뭘 것 같아요? 라고 질의를 했어요. 저희 회원들에게. 그랬더니 그 조그만 그 봉긋한 부분이 이성이라고 생각하시고 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고 그게 5%가 무의식이고 나머지 이따만큼 95%가 이성이라고 생각해요. 이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사람을 잘 모르고 하는 말씀들이고요. 실제로 이 빙산같이 밑에 있는 이 95%가 무의식적 결정들이에요. 저희가 대화를 어떤 사람이 잘해요라고 하면 사실 추상적으로 접근을 해요.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가 불쾌할 때 딱 들여다보면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있는 무언가가 걸려서 그게 불쾌합니다. 그러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이론을 조금 무의식의 심리학을 알게 되면 누군가의 불쾌함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고 나는 그러면 그 요소를 안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메타인지를 해야 사람은 성장을 하는데 그 메타인지의 1번은 내 말하기, 상대 말하기, 그 다음에 인간은 명상을 하고 혼자 공부한다고 성장하지 않아요. 누군가의 상호작용 안에 그 모습도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 작용 안에 나를 찾아가는 작업, 그리고 그것의 무의식의 심리학을 저희 같은 파트가 알려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사실은 말투 뒤에는 내면의 사상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우리가 인상을 보세요. 냉소적으로 이렇게 째려봐요.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인상 안에 누군가를 타인을 시선을 냉소적으로 째려보는 것까지 하시는 분이 있어요. 흘겨보는 게 당연하신 분들도 있어요. 훑어보는 게 당연하신 분들도 있어요. 그러면 그분의 인상을 우린 좋게 받을까요? 안 받죠. 그런데 말투는요? 제가 말투를 쏠 때 지금 카메라 뒤로 공기를 던지면 말투가 굉장히 부드럽게 전달돼요. 근데 제가 똑같은 강민정 소장이 직선 소리로 소리를 쏘거나 바닥으로 소리를 쏘거나 아니면 특정 음을 끌면 어때요? 다르잖아요. 그죠? 어때요? 이 그조도 강조하는 거 아니고 강요하는 것처럼 들리죠. 그러면 말투가 여러분한테 지금 즉각적으로 반응을 일으키죠. 그럼 이때가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여요. 무의식에 우리는 인간은 굉장히 똑똑한 이성이 모든 결정을 한다고 믿으시죠? 저희가 엊그제 연구실에서 강의할 때 이 빙하를 이렇게 그리고요. 표면 위에 이렇게 나온 봉긋한 고기가 뭘 것 같아요? 라고 질의를 했어요. 저희 회원들에게. 그랬더니 그 조그만 그 봉긋한 부분이 이성이라고 생각하시고 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고 그게 5%가 무의식이고 나머지 이따만큼 95%가 이성이라고 생각해요. 이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사람을 잘 모르고 하는 말씀들이고요. 실제로 이 빙산같이 밑에 있는 이 95%가 무의식적 결정들이에요. 그러면 제가 중저음을 갖고 소리를 내는 거, 그 다음에 똑같은 음정을 긴급하게 빠르게 이렇게 얘기하고 불안하게 이렇게 목으로 떠서 얘기하지 않고 쑥쑥 호흡을 뱉어서 얘기하는 게 신뢰감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. 우리는 무의식 중에 많이 느껴요. 그래서 UCLA의 메라비안이라는 심리학자가 우리는 음성의 힘을 38%로 호감과 신뢰를 느낀다고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55%도 죄송한데 내용적인 측면이 아니에요. 내용은 7%예요. 그러니까 공적인 관계가 있는 곳에서는 우선은 명료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정확한 정보자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거. 그 다음에 동료랑 부하 직원이랑 상사랑 다른 언어 태도로 갖지 않는 거. 우리가 조직 커뮤니케이션을 진단을 할 때요. 그 기업을 어떻게 하냐면 상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여러분을 진단을 해요. 그 다음에 동료랑 부하 직원을 따로 진단해요. 왜요? 상사한테는 굉장히 공손하게 아부떨면서 얘기하고요. 동료나 부하 직원한테 굉장히 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러면 상사가 감쪽같이 몰라요. 이 실장이 싸가지 없는 걸 모른다는 거죠.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못 견디겠어요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. 그럼 뭐예요? 위로 가는 커뮤니케이션만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.
그리고 조직 커뮤니케이션이 딱 조직에 해당되지 않아요, 사실. 조직 커뮤니케이션 진단할 때 상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진단하고 동료랑 부하직원 진단해요. 커뮤니케이션 분위기를 또 진단해요. 그런 분위기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이러면 그 다음에 아이디어 나와야 안 나와요. 쓸데없다는 평가와 비난을 공적으로 한다. 그러면 안 나와요. 그 다음에 대화는 이어지지 않는다. 왜? 진단할 때 분위기라는 섹션이 한 섹션이 있는 거예요. 한 섹션을 말아먹으면 나머지로 점수를 높일 수 있어요? 아니죠. 우리가 국영수 시험으로 대학을 간다 쳐요. 근데 영어로 빵점 맞아. 어떻게 가냐는 거죠. 최소한의 점수를 맞아야 되는데. 그래서 남의 말을 끊는 거 아니면 분위기를 해쳐서 아예 말도 입번 끝도 못하게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 굉장히 질 안 좋은 태도고요. 영역 하나가 아예 공실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이렇게 이론을 알면 내가 그런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. 집에서 우리 아빠가 화낼 때 아빠 그러면 안 된대. 분위기 흐리면 안 된대.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. 우리가 스스로 한계 짓는 언어나 사고를 한다면 1번 경험이 확장되지 않습니다. 비슷한 패턴으로 사라져요. 그죠? 경험이 확장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경험이 내 불안에서 오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한계를 갖고 있다면 두 번째는 감정에 대한 과잉이 일어나죠. 그래서 과잉적으로 타인에 대한 수용이 일어나요. 이런 거 뭐냐면 제프리 영이 얘기하는 인간의 방어 기제들이 있어요. 그러면 방어 기제가 모두가 누구 있고 누가 없지 않아요. 그 16가지 정도의 각자가 2개 있는 사람이 있고요. 4개 있는 사람이 있고 5개 있어요. 그러면 스스로 나 같은 게 당연하지. 저 사람 어떻게 만나 나 같은 게. 이런 스스로의 한계를 짓는 말을 한다고 하시거나 그렇지. 내가 잘 될 리가 없지. 이거 스스로 한계예요. 그러면 그 한계의 언어나 사고가 왜 올라왔을까요? 우리가 제프리가 얘기하는 방어 기제 중에 하나인 거예요. 취약성이라는 것도 있어요. 취약성이 약간 뭐냐면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과하게 믿는 분들 있죠. 야, 지진이 난대. 모든 거 다 준비해. 그리고 뭘 봤어요. 야, 영공에 뭐를 뿌린대. 의도적이래. 야, 너 눈 따갑지? 그거 다 우리 병 걸리게 하려고 뿌린대. 이런 거 있죠. 그게 취약성이라는 방어 기제예요. 내가 통제되지 않는 그런 천재지변이나 사건, 사고에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. 이게 뭐예요? 어떤 거예요? 팩트적이지 않을 때.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자기 세계에 있어요 라고 할 때 어떤 과도한 불안을 끌고 올 때 정상적으로 보지 못할 취약성이라는 게 있어요. 통제되지 않는 거로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죠. 그러면 좀 이해가 돼요. 우리는 16가지 중에 뭐가 있구나. 인간에 대한 통제하지 못하는 천재지변이나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공포감을 갖고 있구나. 이런 거를 바라봐야 돼요. 그래야 우리가 어떤 현상을 안 할까요? 이런 스스로를 한계 짓는 것들을 안 하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.